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스24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을 했냐면 앞에서 한 것처럼 특정한 책 한 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책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작업을 할 거냐면 한 권의 책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여러 권의 책에 대해서 각각의 책들에 대해서 동일한 정보, 그래서 저자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목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동일한 정보를 여러 권의 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웹 스크래핑 방법을 사용해서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사이트를 참고를 할 거냐면 사용을 할 거냐면 예스24에서 제공을 하는 웹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그 웹페이지는 어떠한 정보를 제공을 하냐면 이 링크를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링크를 따라가면 크롬에서 보죠. 자, 이 페이지는 어떠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냐면 그 국내 도서에 대해서 베스트셀러 책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권에 대한 책의 정보가 있나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총 몇 권에 대한 정보를 이 웹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40권의 책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음, 최종적으로 각각의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는 이 베스트셀러 책들의 정보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에 있는 각각의 책들에 대한 링크를 클릭을 하면 자,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시멘틱 에러의 감동 그대로라고 하는 책에 대한 얘를 클릭을 했잖아요. 맞을까요? 이 책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사용을 했던 페이지의 형태와 동일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책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추출할 때 이 페이지의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에서 책의 제목을 추출할 수도 있고 저자의 이름이나 출판사의 이름이나 아니면 출판일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 책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40권의 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추출을 하는데 그러한 정보는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고요?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책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각각의 책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기 위해서 각각의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추출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냐면 제목이랑 저자랑 출판사 하고 그 다음에 출판일 정보를 추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접근을 해야 되는 웹페이지는 이 웹페이지예요. 베스트셀러 책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웹페이지.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서 각각의 책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추출을 해야 돼요. 그 정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단 각각의 책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1차적으로 이 베스트셀러 책들의 정보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웹페이지에서 각각의 책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의 URL 정보를 추출을 합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예, 각각의 책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인 저자 정보랑
책의 제목 정보랑 그 다음에 출판사 정보, 그 다음에 출판일 정보를 추출하면 돼요. 이해가 될까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베스트셀러 페이지에서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정보를 1차적으로 추출을 한다고요? 각각의 책들에 대해서 각 책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리고 이 URL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책들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되는 거죠.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책들의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사용을 해서 앞에서 이전 시간에 사용했던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이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인 책의 제목하고 그 다음에 저자 정보하고 출판사 정보하고 그 다음에 출판일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은 다음에 추출을 하면 됩니다. 이 작업은 앞에서 했던 거죠. 맞아요? 새롭게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작업이죠. 이거. 베스트셀러 책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서 각각의 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추출하는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베스트셀러 책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무엇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과정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스 코드를 먼저 다운로드 받고요. 무엇을 이용해서? 어떠한 모듈을 이용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모듈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기 위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뷰티풀 숲을 사용하면 됩니다. 과정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1번 과정이 한 번 더 추가가 된 거죠. 왜? 이번에는 여러 권들의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책들? 베스트셀러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40권의 책들에 대해서. 첫 번째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하죠.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가지고 옵니다. 얘죠. 얘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모듈에서 제공되는 get 펑션을 이용해서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죠. 자,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태그를 찾기 위해서 뷰티풀 숲 클래스의 객체를 만듭니다. 과정은 동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야겠죠.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추출을 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이라고요? URL 주소라고 했죠. 맞나요? URL 주소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태그가 갖고 있는 URL 주소를 추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인 URL 주소가 어떠한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그 태그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뷰티풀 숲을 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보도록 하죠. 컨트롤 U 하고 첫 번째 책의 링크가 어떠한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얘를 찾아보죠. 소스 코드에서. 자, 여기 있네요. 자, 얘는 여기서 보면 하나의 링크죠. 얘를 클릭하면 어떠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웹페이지를 만들 때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태그를 이용해서 만든다고요? 기억이 나나요? 얘기 안 했었나? A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A 태그를 사용해서 링크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가 어떠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냐면 A 태그가 갖는 속성들 중에서 href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링크가 요거잖아요. 요 텍스트 정보에 링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맞을까요? 얘를 클릭했을 때 어떠한 웹사이트로 이동을 한 거예요? 해당 책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이 웹사이트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웹사이트의 주소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카피를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하고 그리고 해당 A 태그가 여기 있죠. 맞아요? 이 A 태그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이 텍스트 정보에 대해서 링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텍스트에 달려있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떠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냐면 혹은 이동하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다고요. 해당 A 태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속성의 값으로 href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여기 있죠. 맞을까요? 근데 얘를 보면 얘를 비교해 볼게요. 무엇과? 해당 웹페이지의 진짜 원래 URL 주소와 두 개 같아요, 달라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음? 이 소스 코드에 존재하는 이 부분 있죠. 얘는 우리가 이동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전체 URL 주소가 아니에요. 부분 URL 주소예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에는 부분 URL 주소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요. 자,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혹은 생략이 되어 있어도 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페이지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 페이지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yes24.com이라고 하는 동일한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생략을 해도 된다고요. 생략을 해도 여러분들이 해당 링크를 클릭했을 때는 이 앞부분이 자동적으로 추가가 돼서 이 전체 URL 주소가 만들어지고 그 URL 주소를 이용해서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전체 URL 주소가 되는 거고 얘는 부분 URL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URL 주소를 각각의 책에 대해서 이 소스 코드로부터 추출을 한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전체 URL 주소를 만들면 됩니다. 어떠한 부분만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생략이 된 부분만 추가를 하면 되죠. 이 부분만 더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 베스트셀러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로부터 추출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책에 대한 부분 URL 주소가 됩니다. 부분 URL 주소를 추출한 다음에 전체 URL 주소를 만들고 그 전체 URL 주소를 이용해서 해당 책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이 소스 코드에 어떠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A 태그는 굉장히 많죠. 맞나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니크한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니크한 속성 정보가 없어요. 물론 href라고 하는 속성 정보가 있긴 하지만 얘는 책마다 그 값이 다 다르겠죠. 맞을까요? 책마다 URL 주소가 다 다르니까 이 href 속성의 값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 걔를 이용해서 40권의 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URL 주소를 담고 있는 A 태그를 찾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왜 매번 href 속성의 값을 바꿔야 하잖아요. 맞나요? 여기서 확인해서. 그러한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코딩을 안 합니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지. 자,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이 A 태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위의 태그들 중에서 유니크한 속성 정보를 갖고 있는 태그를 찾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서는 그러한 태그가 무엇이 되냐면 이 P라고 하는 태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P 태그는 A 태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위 태그죠. 이러한 태그를 우리가 보통 부모 태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P 태그를 보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해당 속성의 값이 copy가 돼요. 자,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그 다음에 속성의 값이 copy인 P 태그가 이 소스 코드에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몇 개가 있죠? 보이나요? 전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0개가 있죠. 그럼 해당 P 태그가 각각의 책에 대해서 몇 개씩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한 권의 책에 대해서 해당 P 태그가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해당 P 태그를 이용해서 해당 P 태그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해당 P 태그가 포함하고 있는 A 태그에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일단 먼저 40개의 P 태그, 어떠한 P 태그들? 클래스 속성을 갖고 그 속성의 값이 copy인 P 태그들을 찾아볼게요. 모두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면 되죠?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find all을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숲하고 find all하고 p하고 자, 이렇게 하면 40개가 나와야 돼요. 40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게요. 무엇을 붙여보면 되죠? alien을 붙여보면 되죠. 네, 됩니다. 보면 find all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리턴이 되는 거예요? 네, 리스트 데이터 형태로 리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원소가 하나의 태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P 태그죠. 첫 번째 P 태그이기 때문에 몇 번째 책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겠어요? 첫 번째 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시멘틱 에러라고 하는 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어디 있어요? 해당 P 태그가 포함하고 있는 A 태그가 여기 있죠. 이 A 태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속성의 값이 우리가
첫 번째 책에 대해서 추출하고자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죠. href 속성의 값인 부분 URL 주소가 됩니다. 얘를 가지고 오면 돼요. 알겠나요? 자, 얘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p 태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 태그이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 0을 사용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어떠한 태그가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태그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태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find나 find all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A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떠한 A 태그를 찾냐면 지금 이 얘를 P라고 하죠. P라고 할게요. 자, 그럼 P가 이렇게 되죠. 여기에 A를 적용하게 되면 A라고 하는 태그 이름을 사용해서 태그를 찾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태그들에 대해서만 이 P 태그가 갖고 있는 P 태그에 포함이 되어 있는 태그들 중에서 이름이 A인 태그를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P 태그가 갖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태그들 중에서 어떠한 태그가 추출이 되겠어요? 지금은 A 태그 하나만 가지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A 태그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find 펑션을 쓸 수도 있죠. P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 A 태그를 찾았어요. 접근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펑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텍스트 정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속성의 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get 펑션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속성의 이름이 href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요? 어떠한 URL 주소? 파셜한 URL 주소가 되는 거죠. 맞을까요? 얘를 가지고는 해당 책의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 이동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URL 주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된다고요? 생략이 된 부분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고요. 생략이 된 부분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부분이었죠. 얘를 앞에다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full URL 주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 URL 주소를 이용해서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당 책에 대해서 저자 정보하고 책의 제목하고 출판사 정보하고 출판일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작업을 하면 되죠. 맞나요? URL 주소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들을 찾아서 정보를 추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무엇을 만들었죠?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죠. 여러분들 제가 채팅창에 올려준 거 카피했나요? 네. 얘를 그대로 쓰면 된다고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에. 하고 자, 얘를 실행을 해야 돼요. 한 다음에 하고 full URL 주소를 입력을 하면 몇 번째 책에 대한 정보들이 추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첫 번째 책이죠. 맞나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러한 작업을 첫 번째 책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권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40권의 책에 대해서. 자, 그럼 어떠한 구문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포 구문을 사용하면 좋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포 구문을 사용을 하는데 어떠한 그 데이터를 사용하냐면 요 find all이라고 하는 펑션이 리턴하는 리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는 어떠한 리스트 데이터를 리턴을 한다고요? 원소가 몇 개인? 40개죠. 그리고 각각의 원소가 하나의 p 태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p 태그를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포문이 순차적으로 돌면서. 그리고 각각의 p 태그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떠한 태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p 태그가 포함하고 있는 a 태그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a 태그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태그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의 p 태그에서 각각의 p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a 태그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해당 태그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p 태그가 갖고 있는 a 태그에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각각의 a 태그가 갖고 있는 href 속성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et 펑션을 사용을 하는데 무엇을 인자로 href를 인자로 입력하게 되면 어떠한 정보가 추출이 된다고요? 각각의 책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구분 URL이죠. 그래서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구분 URL 주소를 이용해서 여기서 한 것처럼 전체 URL 주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책의 전체 URL 주소를 이용해서 각각의 책에 대해서 제목이랑 책의 제목이랑 저자 정보, 출판사 정보, 출판일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펑션만 이용하면 된다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만 이용하면 된다고. 하고 인자로는 어떠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URL 주소는 지금 full URL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보이나요? 40권의 책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일한 정보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추출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해봤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자, 이 코드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제가 러너스를 통해서 공유한 강의 자료 중에서 어떠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있냐면 s14 언더바 베스트셀러 언더바 examp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있어요. 확인한 사람들 있을까요? 거기 안에 지금 제가 보여준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해가 돼요? 지금 베스트셀러 책들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40권의 베스트셀러 책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책들의 간단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베스트셀러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각각의 책들의 URL 주소를 추출을 한 다음에 각각의 책들에 대한 URL 주소를 이용해서
각각의 책들의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그 소스 코드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인 각각의 책들에 대한 타이틀 정보, 제목 정보, 저자 정보, 출판사 정보, 출판일 정보를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추출하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까요? 어렵나요? 할만한가요? 개인적으로는 할만합니다라는 답변을 원하고 있긴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화면만 출력하지 않고 추출한 정보를 파일에 저장을 하고자 해요. 그리고 동일한 책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를 같은 줄에 입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구분자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구분자를 이용해서 동일한 책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를 연결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같은 줄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저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분자를 가지고 연결을 해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될까요? 어떠한 펑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펑션을 이용하면 구분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연결할 수 있냐면 조인 펑션을 사용하면 되죠. 여기서는 세미콜론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이고 그 다음에 조인의 인자로 어떠한 그 결과물을 입력하면 되냐면 get 언더바 book 언더바 info 펑션이 리턴하는 결과물 각각의 책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리턴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 펑션이요. 그래서 해당 펑션이 어떠한 결과물을 리턴하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서로 다른 원소로 저장하고 있는 어떠한 데이터 형태를 리턴을 하고 있어요. 이 사용자 정의 함수가 소괄호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소괄호로 닫혀 있습니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러한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죠? 튜플이죠. 그래서 튜플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튜플이 갖고 있는 각각의 원소를 조인 펑션 앞에 있는 특정한 캐릭터를 가지고 문자열 값을 가지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인 펑션에 그냥 인자로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콘텐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콘텐트를 출력을 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정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구분자를 이용해서 저장이 된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를 저장하면 되죠. 어디에? 우리가 새롭게 생성한 이 텍스트 파일에 어떠한 펑션을 사용해서 저장하면 돼요? 클로즈가 아니라 write 펑션이 되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책의 정보를 서로 다른 줄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에 어떠한 공백 문자를 입력을 해야 하나요? 줄바꿈을 입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쓴 다음에는 반드시 파일을 클로즈를 해야겠죠. 자, 클로즈 펑션 같은 경우에는 포문 안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네? 얘네들을 다 기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클로즈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폴더로 가보면 우리가 지금 생성한 파일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보면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열어보면 네,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구분자를 이용해서 어떠한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했을 때 얘를 어디에서 불러올 수 있다고요? 얘를 어디에서 불러올 수 있다? 엑셀에서 불러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엑셀에서 한번 다시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엑셀 파일 하나 만들고요. 텍스트 파일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데이터 탭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가 아닌가요? 네.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from text 있죠? 얘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불러오고자 하는 텍스트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우리 구분자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옵션으로 delimited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오리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결과물을 어떠한 인코딩 방식을 사용해서 저장을 했어요? UTF-8 방식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UTF-8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UTF-7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깨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 오리진 메뉴의 항목으로 UTF-8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한 구분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을 구분자로 사용을 했죠? 세미콜론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피니쉬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예,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정보가 서로 다른 셀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까요? 한 번씩 해봤어요? 되나요? 해본 사람 있어요? 코드 돌려본 사람들 있을까요? 네. 되는 사람들은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것을 처음 보고서 굉장히 신기해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제가 이거를 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손으로 웹페이지에서 일일이 하나씩 복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옛날에. 네, 안 해본 사람들은 한 번씩 해보기를 부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지금은 예스24 서버에 몇 개의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몇 번의 이 리퀘스트 모듈이 갖고 있는 get 펑션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사용이 되는 거죠? 40번이죠. 포문이 한 번 돌 때마다 한 번씩 이 사용자 정의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안에서 get 펑션이 한 번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 포문이 다 돌면 40번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포문이 도는 동안에 해당 서버에 40번의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어떠한 리퀘스트? 나에게 특정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보내줘라고 하는 리퀘스트. 그 리퀘스트는 서버 컴퓨터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무엇이 되냐면 처리를 해야 되는 태스크가 된다고요. 즉, 몇 개의 태스크를 지금 해당 서버 컴퓨터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40번의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맞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리퀘스트를 보낼 때 중간에 쉬는 과정이 있나요, 없나요?
중간에 멈추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포모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포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40분의 리퀘스트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낸다고요. 근데 서버 컴퓨터 입장에서 40개의 리퀘스트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의 리퀘스트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한 번에 100만 개를 보내요. 혹은 1000만 개를 보내요. 리퀘스트를. 그러면 서버 컴퓨터 입장에서 무엇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처리를 해야 되는 태스크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자, 서버 컴퓨터도 하나의 컴퓨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컴퓨터한테 동시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컴퓨터가 해결해야 되는 태스크를 많이 실행하게끔 하면 컴퓨터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죠? 컴퓨터가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뭐 워드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저 렉 먹죠. 렉 먹는 거는 이제 그뭐 표준은 아니지만 느려져요. 그렇죠? 느려지고 정도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예, 다운이 된다고요. 다운이 된다라는 표현도 표준은 아닌가요? 아무튼 다운이 돼요. 근데 서버도 그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거는 어?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회사의 서버 컴퓨터가 다운이 돼요. 멈춘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서버를 다운을 시켰어요. 근데 해당 서버는 여러분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서버가 다운이 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존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다, 없다? 접속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예. 이게 해킹의 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디도스라고 부르거든요. Deny of Service.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리퀘스트를 서버에 보내서 서버가 다운이 되게끔 하는 방식의 이제 해킹 방식인데 여러분들도 웹 스크래핑을 할 때 의도치 않게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한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리퀘스트 메시지를 특정한 하나의 서버 컴퓨터에 보낼 때는 중간에 잠깐씩 쉬었다가 또 다른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서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웹 스크래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에티켓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중간에 잠깐씩 멈추느냐?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타임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면 돼요. 이 타임 모듈이 어떠한 펑션을 갖고 있냐면 슬립이라고 하는 펑션을 갖고 있습니다. 슬립이라고 하는 펑션에 특정한 숫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인자로 입력하게 되면 이 펑션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인자로 입력된 숫자에 해당하는 초만큼 멈췄다가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에요? 앞에 이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1초 쉬었다가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즉, 첫 번째 리퀘스트 메시지를 서버에 전송을 한 다음에 몇 초 쉬었다가 1초 쉬었다가 두 번째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초 정도만 쉬어도 서버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그게 좀 더 걱정이 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를 뭐 2나 3 정도로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래핑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에티켓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보낼 때, 즉 여러 개의 웹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는 중간에 슬립 펑션을 이용해서 잠깐씩 쉬었다가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버 컴퓨터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다운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회사가 큰 손실을 입을까요? 입지 않을까요? 어?
큰 손실을 입겠죠. 그럼 회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분들을 추적을 한다고요. 추적. 그럼 여러분들이 추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추적이 돼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해커가 아닌 이상. 그럼 여러분들은 찾겠죠. 찾아서 가만히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혼만 나면, 혼만 나면 다행이지. 어? 그렇죠. 수를 건다고요. 수를 걸어요. 맴매? 네. 맴매는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에 잡혀가니까. 네. 아무튼 수를 걸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저 감옥에 갈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돼야 안 돼요. 구치소에 가면 다행이죠. 감옥에 간다고요. 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어떠한 펑션을 사용해서 텀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요? 네. 슬립 펑션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는 얘기했어요.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립 펑션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저를 찾아도 되지만 저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알겠죠? 네. 잘 기억하고요. 요 코드를 돌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돌려보세요. 알겠죠?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질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질문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